지금 그렇게 저하고 논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의 이제 주장을 제가 그렇게는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이면 예. 야당 얘기만 하셔야지. 지금 여당 대변자입니까? 여당의 반론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전해서 답변을 그쪽에서, 명확하게 듣고자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 물어보세요, 그거를. 예, 뒷부분에게도 우상호 그러니까 그분한테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같은 누가 질문을 또 나오셨을 때는. 홍문표 의원님. 자유한국당 장재훈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특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연한 사보임도 국회의장을 앞세워 방해하더니 자유한국당의 시간 연기 요청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의 옹졸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일정이 긴급히 잡혀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정성호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전에 개의만 해놓고 행사를 가려고 했다며 박범계 민주당 간사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께 부탁하니 정성호 위원장께서 강행하려고 하니 위원장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 후 정 위원장은 저의 계속된 전화도 받지 않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강행하자고 하니 의논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위원장은 개인 일정 때문에 회의를 오후에 열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고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이 강행을 원한다며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서로 핑퐁을 치며 제1야당 간사를 우롱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두 분이서 저를 우롱했습니다. 무척 모멸감을 느낍니다. 상임위 운영에 있어 해당 당일 안에서는 상대당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 변경 정도는 배려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상임위를 10시에 개의하면 2시간 진행하고 12시에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결국 저는 단 2시간 이해해달라고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께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부탁을 하는 저를 두 분이서 이토록 우롱하는 모습에 이 특위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겠다는 위원장과 집권당 간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 의원 시상 발언? 네. 네.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예,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 요즘 심각한 검찰 내 성폭력과 검찰의 수사 외압,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화와 전문화 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특위를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특위는 더불어 7,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그리고 비교섭단체 하나 이렇게 구성하기로 합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에 선임된 의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보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개헌특위에 TO를 내놓지 않으면 사보임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이면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먹고 계신 겁니까? 특위를 가지고 국회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서 이런 논의의 장에서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논의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장, 국회를 국회의장으로 만드십시오. 여기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예, 권 의원님, 잠깐만, 내 얘기 잠깐만 듣고 가.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그 특위위원장이 상황 파악해갖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간사입니다. 참 사개특위가 힘겹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장제원 간사님의 노력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도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멀고 항해할 백길은 참 끝이 없는데 정말 이 사개특위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부여받은 이 배가 정말 어디로 갈 건지 혹은 자초하지는 않을 건지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님이 아까 이제 한바탕 하시고 나가셨는데 뭐 대체로 오후 2시에 이 회의를 개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것도 맞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전 회의를 하지 않고 오후 2시로 연기해 달라는 이유 자체가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관련해서 김영철 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하고 사살해라 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정치적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장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달려가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개특위에 온 국민들께 그리고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에 알려드린 이 확정된 일정을 변경해서 오후 2시로 개의한다는 자체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이 논의의 객관성이 필요한 사법개혁특위의 성격상 이 사개특위를 말 그대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오전 10시 개의, 저도 오전 10시 개의를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뭐 유도리 뭐 이런 표현이 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제원 간사님이나 한 분 더 정도, 한 2분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이 사개특위의 문을 닫고 예정된 문을 닫고 오후 2시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남북 간의 장성급 대표회담도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누굽니까? 북한 인민군 소위 총정치국장입니다. 그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환영했습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이 왔을 때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남북 대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법은 법이고 또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또 통칭의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권은희 의원님의 지적인데요. 상당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오신환 의원님으로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보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이 비교섭 단체임에도 불구하지만 정의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듯이 민평당 역시 비교섭 단체이긴 하나 민평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개특위 위원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본회의에서 추가 의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대표로 온다는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다. 이 사람은 사살 대상이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제 긴급 의총을 2번이나 열 정도로 이제 강경한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다. 특히 통일 전선부는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제외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환영 입장을 밝혔죠. 자, 여야의 입장 모두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곳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네. 긴급 의총을 2번이나 여셨네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발언들 보니까 상당히 반대 강도가 거세요. 김영철이 네네. 한국당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원내대표가 그러셨어요. 네네.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십니까? 뭐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을 자꾸 위장을 하고 정부가 편의한 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그러는데요. 이 김영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6.25 전범자입니다. 전범자? 네. 제2의 왜 그러냐면은 예. 대남 공작 총 책임자이고 그로 인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목침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 우리 국민들이 5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고 28명의 부상자가 지금도 참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 이런 전범자, 이런 대남 공작 총 책임자를 이 남한 땅에 그것도 평화를 앞세우는 올림픽 이 폐막식에 정부가 올 수 있겠군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예. 이것은 정부로서의 할 일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생각은 좀처하지 않는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 책임자라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총 책임자를 그렇게 조 장관이 얘기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참으로 모렴치한 얘기입니다.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31개국이 지금 이 김영철에 대해서 테러 주범자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기피 인물로서 인정을 받고 낙인 찍힌 사람이고 우리 국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조 장관이 그런 한치 입술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가 2010년 7월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성명을 냈는데 그때도 보면 말이죠.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세계에서 이 사람을 천안함 침몰의 주범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발견하기 어렵던데요. 지금 31개국이 제재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재 리스트에 있습니다. 금융 제재 리스트. 그것이 천안함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천안함에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이다. 그건 인정을 받은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물론 지금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당시 천안함의 주도자라고 한다 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나는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개막식에 왔던 김영남 위원장은 그 당시 김영철의 윗상사, 즉 더 상부의 책임자였다. 만약 최룡해가 왔다고 하면 최룡해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최룡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에 참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도 군사에 관한 책임은 국방장관이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남을 계획적으로 선동하면서 지금껏 이 아까 얘기한 그런 설상을 한 그런 행동을 한 총 책임자가 김영철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딴 방법으로 해서 희석을 시키고 이것을 무슨 평화의 사절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물론 뭐 군사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의 총 책임자는 국방장관이겠지만 그 위는 대통령이긴 하지요. 더 윗선을 가자면.
지금 그렇게 저하고 논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예, 얘기를 예. 하시는데 여당의 이제 주장을 제가 그렇게 대변. 하면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이면 예. 야당 얘기만 하셔야지. 지금 여당 대변자입니까? 여당의 대해서? 반론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전해서 그럼 답변을 그쪽에서. 명확하게 듣고자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 물어보세요, 그거를. 예, 뒷부분에도 우상호 근데 그분한테 의원에게도 물어보세요. 같은 누가 질문을 또 나왔었을 때는. 홍문표 의원님, 예, 어떤 의미인지 자꾸 왜 알겠습니다. 그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틀어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아마 그게 듣고 국민이 이해를 듣기 하실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즉 김영남이라든지 뭐 최룡해와는 달리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실무적인 총책임자 아니냐, 대남 어떤 공작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러면 그 최룡,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주셔야지. 예. 그거를 또 또 어떤 평화사절단인 것 같이 옹호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지금 사회를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옹호는 그렇게 하면 아니고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예. 우상호 의원과의 인터뷰 들어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예, 거기서 반론을 또 하세요, 할 그 겁니다. 얘기는. 예, 지금 예. 홍문표 의원이 하신 내용들 똑같이 반론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그거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청와대가 입장 변화 없으면, 그러니까 김영철에 대한 보이콧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 특단의 대책은 뭔가요? 일단은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실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도 이것을 고집스럽게 김영철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면은 저희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국회 전면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죠. 전면 그리고 보이콧.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예. 국민에게 하소연을 하고 장외 이 투쟁하시는 나라가 건가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다 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알릴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에다가는 이제 여당 입장을 반론으로 질문하고 또 여당에다가는 야당 입장을 반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듣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장제원 간사님의 노력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도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멀고 항해할 백길은 참 끝이 없는데 정말 이 사개특위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부여받은 이 배가 정말 어디로 갈 건지 혹은 자초하지는 않을 건지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님이 아까 이제 한바탕 하시고 나가셨는데 대체로 오후 2시에 이 회의를 개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것도 맞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전 회의를 하지 않고 오후 2시로 연기해 달라는 이유 자체가 아시다시피 평창 12시에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결국 저는 단 2시간 이해해달라고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께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부탁을 하는 저를 두 분이서 이토록 우롱하는 모습에 이 특위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겠다는 위원장과 집권당 간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 의원 시상 발언? 네. 네.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예,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 요즘 심각한 검찰 내 성폭력과 검찰의 수사 외압,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화와 전문화 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특위를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특위는 더불어 7,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그리고 비교섭단체 1 이렇게 구성하기로 합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의 선임된 의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보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개헌특위의 TO를 내놓지 않으면 사보임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이면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먹고 계신 겁니까? 특위를 가지고 국회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서 이런 논의의 장에서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논의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장, 국회의장으로 만드십시오. 여기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예, 권 의원님, 잠깐만, 내 얘기 잠깐만 듣고 가.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그 특위위원장이 상황 파악해갖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간사입니다. 참 사개특위가 힘겹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전에 개의만 해놓고 행사를 가려고 했다며 박범계 민주당 간사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께 부탁하니 정성호 위원장께서 강행하려고 하니 위원장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 후 정 위원장은 저의 계속된 전화도 받지 않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강행하자고 하니 의논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위원장은 개인 일정 때문에 회의를 오후에 열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고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이 강행을 원한다며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서로 핑퐁을 치며 제1야당 간사를 우롱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두 분이서 저를 우롱했습니다. 무척 모멸감을 느낍니다. 상임위 운영에 있어 해당 당일 안에서는 상대당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 변경 정도는 배려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상임위를 10시에 개의하면 2시간 진행하고 지금 그렇게 저하고 논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의 이제 주장을 제가 그렇게는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이면 예. 야당 얘기만 하셔야지. 지금 여당 대변자입니까? 여당의 반론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전해서 답변을 그쪽에서, 명확하게 듣고자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 물어보세요, 그거를. 예, 뒷부분에도 우상호 그분한테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같은 누가 질문을 또 나왔었을 때는. 홍문표 의원님. 자유한국당 장재훈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특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연한 사보임도 국회의장을 앞세워 방해하더니 자유한국당의 시간 연기 요청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의 옹졸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일정이 긴급히 잡혀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달라는 부탁을